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주한미 공군기지와 우리 국민의 테러를 가하라고 선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19일 이를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민 20명의 신상정보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테러에 무관한 나라, 테러를 남의 나라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과 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테러를 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우리의 대테러 대비태세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그동안 북한을 중심으로 테러를 대비해왔지만 이제는 그 대상을 IS와 같은 이슬람 과격 분자들까지 확대했을 때 과연 지금의 대테러 대비 역량은 충분한 것인가부터 잘 살펴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나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원장이요. 당무 거부 사흘 만에 복귀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전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당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그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고 그 9시간 후에 이제 밝혔죠. 예. 지난 16일 그 유승민 의원 등 그 탈당파 의원들의 그 복당을 결정한 비대위 회의 진행과 이 자신에 대한 그 거친 언사 등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 권선동 사무총장을 이제 경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권성동 사무총장 이 자신의 그 경질에 대해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김희옥 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지난 16일 비대위에서 그 자신의 그 발언 등의 사과를 했는데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혔다고 하죠. 거의 폴도 인사더라고요. 폴도 인사.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해서 이 갈등이 이제 또 다시 폭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결국 그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계파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 우선 그 권선동 그 사무총장 경질에 대한 이제 반발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권선동 그 사무총장은 그 비민주적이고 그 합리성이 계류된 결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 복당 결정이 만약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그 비대위 전원이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박계인 그 하태경 의원도 그 권 총장 경질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그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파 패권 투쟁의 그 선봉에 서겠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권선동 의원 오늘 그 비대위 회의 전에 그 김희옥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그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친박계 의원들은 오늘 다시 회동한다고 그러죠? 네, 그 지난 17일 이제 그 긴급 대책위 회의를 소집을 했지만 이제 6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하죠. 예. 오늘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이 모임을 그 주도하고 있는 그 김태흠 의원 등 그 친박계 의원들
오늘 모임에서는 그 의원총회 소집과 그 유승민 의원의 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이제 그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 들어오더라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셈이죠. 유승민 의원 등 그 복당 의원들은 그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으로 참석하게 되죠. 네. 유승민 의원은 그 탈당 89일 만입니다. 예. 자리도 옮기겠네요, 이제. 그렇죠. 네. 현직 의원의 83%가 개헌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연합뉴스가 이제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그 전수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250명, 그러니까 83.3%가 좀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이제 당별로 보면은 그 새누리당이 그 77.0%, 더민주가 86.9% 더 높죠. 국민의당은 더 높습니다. 이 92.1%, 38명 가운데 예. 그 35명이 개헌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러죠. 예. 조금 놀랍네요. 더민주가 새누리보다 더 높다.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유력 대선 후보가 있으면 안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를 유력 대선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건지. 어쨌든 참 재밌습니다. 이 개헌 방향으로는 근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그 4년 연임제냐 아니면 네. 4년 중임제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어떻든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그 대통령 4년 중임했다. 이런 응답이 46.8%였습니다. 예.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이어서 이제 그 이원 집정부제 이런 예. 그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그 호응이 24.4%, 이 14.0%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응답을 보였고요. 이제 그 개헌 시기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선 전이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 이 반반으로 갈렸는데요. 2017년 대선 전이면 좋겠다 47.6%, 이 대선 공약과 연계해서 그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가 41.2%였습니다. 이거 41.2%는 별로 개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매번 뭐 공약으로 개헌 얘기하자 뭐 그러고 나선 막상 정권 잡으면 또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3일 날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그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 이제 국민의당 그 김수민 의원을 그 오는 23일 소환하기로 했는데요. 김수민 의원 측과 이제 의견 조율이 됐다고 그러죠. 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그 김 의원의 그 소환에 이어서 그 총선 때 그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도 곧 그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검찰 수사 결과는 아마도 이달 말쯤이면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 검찰이 정은호 의철이 대표가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현직 검사한테 1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또 확보를 한 모양이에요. 네, 이 법조비리 의혹 사건에서 과연 이제 그 검사들에 대한 로비가 실제로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현금 전달 사항이 이제 그 확인이 된 거죠. 예. 이 사건을 그 수사 중인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특수 일부 이 정은호 씨로부터 그 2010년 감사원의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 사업에 대한 그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그 감사원 고위 간부인 그 김아무개 씨의 고교 후배 이 박아무개 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 이제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예.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돈이 그 실제 박아무개 그 검사에게 그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그 정은호 씨와 그 20억 원 수임료 갈등을 빚은 그 최유정 변호사 현재 좀 구속 중에 있죠. 이 그 로비스트 구실을 한 그 이동찬 씨를 지난 18일 체포해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를 일단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액수는 굉장히 커요. 네, 저희의 전부 억 단위가 넘어요. 저희들의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뭐 수임료도 몇십억에다가 또 주더라도 1억. 아이고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승인 논란으로 집거에 들어갔던 새누리당 김의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새누리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군 한 분씩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당권 도전 선언을 가장 먼저 한 분이죠.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출마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예. 그 당대표, 왜 출마하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새누리당에서 지금 한 33년, 있어 왔었고요. 예. 그동안에 새누리당에 오늘까지를 늘 여러 분야에서 함께 해왔었었는데, 예. 참, 우리 새누리당의 역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위기로 느끼면 또 극복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지금 새누리당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그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이 안중이 없습니다. 국민이 안중이 없습니다. 저는 호남에서 23년간 출마를 새누리당 이름으로 하면서 정말 국민이 얼마나 무섭고 국민이 얼마나 두렵고 또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뼈가 저리게 저는 느껴온 사람으로서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제가 한번 당을 한번 변화시켜보고 변혁시켜보고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정당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고 그와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나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안중에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죠. 그동안에 새누리당은 조금 그 승리가 어떻게 보면 습관화될 정도로 가장 최근에 많은 선거에서 이겨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자신들이 잘하고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굉장한 교만이 있었었고 또 당내에 그러한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려고 하는 그런 리더와 리더십이 상당하게 부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가 전부 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대선 주자로 스스로를 반열에 올려놓고 그러한 자신들의 욕심,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욕을 높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에만 정신이 있고 정말 자신들을 오늘날 있게 한 국민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정말 그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희망이 없고 예. 또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리사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 계파 갈등도 이 중에 하나의 그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죠. 예. 그 계파 갈등 같은 경우에 지금 계파는 계파란 말을 쓰지 말아라고 이러면서 계파 갈등 청산 선언도 했습니다만 요새는 진짜 점입 가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무소속 의원들 복당 문제 가지고 막 시끄럽다가 수습되는 듯 하다가 다시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한다는 문제로 다시 이 개파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총장 경질해야 되는 건가요? 복당 문제는 사실은, 예.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관심도 없는 문제인데, 예. 당내 문제로 하면은 감정의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것은 끝난 문제고 그래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공당이
결정함. 예. 끌고 가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권성동 의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무총장, 뭐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무총장을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 규정 내지는 우리 새누리당 내부의 관행은 국회직 상임위원장이나 국회 부의장이나 의장이나 이렇게 국회직을 맡게 되면 이제 당직은 또 다른 사람이 맡게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항상 넘버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국회직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사무총장직은 또한 당내에서 원내대표나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또 일이 많은 자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님이 두 개를 다 함께 할 수 없고 또 122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끄럽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직에 몰두를 해야 될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당이 빨리 화합, 또 통합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는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마치 갈등에서 밀려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만두는 건 본인도 원하지 않겠죠. 저는 뭐 제 입장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이미 복당 문제는 끝난 문제고 계속해서 또 이런저런 건 어떤 쪽은 어떤 쪽에 또 입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도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간에 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은 비대위는 기왕 구성을 했다고 한다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당의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계속 이런 질문을 해대고 계속 틈을 벌리려고 하겠지만 당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 더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무성 전 대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극우에 가 있다. 중도로 옮겨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귀한 시간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념과 소신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대변인 논평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논평하고 따지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당 내를 자꾸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것을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념이 있는 거고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의 신념이 있는 것이지 제가 그런 것까지 전부 논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도 제발 좀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본래의 정치적인 그런 목표 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도록 질문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시고 근데요, 제발 이제는 좀 정치가 같이 정치권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이 함께 국민들 이게 지금 이 말하자면 인터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쪽으로의 관심도 좀 돌리고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신념과 소신 얘기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귀한 전파를 써서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쭤본 거의 핵심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극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동의하시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이지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는 잣대로 지겠습니까? 그걸 저울로 재겠습니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냥 그분의 얘기인 거죠. 근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뭐 언론이 이렇게 새누리당을 이렇게 벌려놓으려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마 없다고 봅니다. 뭐냐면 벌어지는 현상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선우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진리를 제공한 거 맞습니다. 그저 복당 가지고 난리를 피는데 뭐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개판은 없다 그러니까 없는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사실은.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에서 정부통령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8번의 개헌은 사실 정권이나 정치권이나 여야 간의 어떤 거래식, 주고받기식의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개헌이 예고됩니다. 그 정권이 끝날 수도 있고 그 정당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저는 국민헌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도가 돼서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국민헌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5년 단임제는 그 당시에 이제 체육관 선거에서 그야말로 국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빨리 이제 하기 위해서 5년 단임제를 했었었는데 5년 단임제의 수명은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그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4년 중임으로 바뀌되 정부통령제로 바뀌는데 우선 이런 권력구조 개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200 몇 가지 된다고 하는데 개헌 그 요소가 그런 부분들을 졸속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하지 말고 우선은 학자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여러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그 개헌을 발의를 해서 하는 그 이제 투트랙 두 가지로 나눠서 우선 권력구조 문제는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어떤 시기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게 해서 이번 대선 때 말하자면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공론화를 통해서 개헌을 하는 거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왜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별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이원 집정부제만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곧 정의나 그게 최고라고 검증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실 한 번에 내각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주 익숙해 있는 제도가 대통령제이고 또 여보세요? 뿌리를 뽑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간에 잠깐 끊어졌는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 출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아빠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소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ste.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삼다 돌아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예, 7시 41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이 가장 많이 밀릴 수 있는 월요일 아침이죠.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출근길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게다가 돌발 상황까지 많습니다. 일단 이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양재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판교에서 양재 지날 때까지 12km 구간에서 쭉 정체가 되고요.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 수원에서 죽전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수암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9km 구간 주춤하고, 다시 장수부터 김포요금소까지 무려 15km 구간에서도 쭉 정체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계양부터 송내, 도리에서 수암터널, 다시 평촌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앞에 20km 구간 차량 정체가 됩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폭스바겐이 이 디젤 차량뿐만이 아니라 휘발유 차량까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과 함께 폭스바겐을 형사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폭스바겐 사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번엔 휘발유 차량이다. 이게 어떤 얘기죠?
예, 그 디젤 차량에 의해서 휘발유 차량에서도 그 엔진 제어 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이렇게 우리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면은 그게 결국 뭐예요? 연비가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배출가스가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데 그 ECU를 조작해서 그거를 맞추도록 했다. 근데 그와 같이 맞추는 것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했다는 것이 요번에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를 맞추도록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게 자꾸 여쭤보는 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배출가스를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법에 의하면 이제 사전에 그와 같이 맞추도록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수입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몰래 ECU 조작을 해서 시험 결과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판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통과됐을 당시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제 개별 차량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인증이라는 거는 사전에 합법적이다 하는 것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진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조작하면? 네네. 이 나쁜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더 많이 집어넣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엔진이 쉽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 엔진 망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힘 좋다, 좀 힘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출력,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디젤 차량은 이제 연비와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상 주행 상태에서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끄는 조작이고요. 요번에 발견된 그 가솔린 엔진 차량은 이 사전 인증을 통과 못하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합격하기 위해서 당국 몰래 ECU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면 오히려 이제 엔진이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작된 차량이요? 네, 정확히 1,567대가 판매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 조작하고 어떤 건 조작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판 차량이 전부 조작한 겁니까? 근데 그 디젤 엔진 차량은 12만 5천 대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이 된 상태고요. 요번에 밝혀진 휘발유 엔진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한 1,600대인데 그럼 나머지는 괜찮다? 네, 폭스바겐이 잘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엔진을 그러니까 1.4 TSI 엔진, 요번에 문제된 엔진을 만약 다른 차종에도 장착된 것이 팔렸다면 그와 같은 차종도 조작이 있었는지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 차종은 다르더라도 엔진은 같은 거를 많이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특정 엔진을 단 차량은 전부 조작을 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엔진 ECU를 조작하기 때문에 같은 엔진이 달려있는 여러 차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엔진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TS 어떻게? 이거는 1.4 TSI 엔진인데요. 이 소형 엔진이지만 이제 작은 터보를 두 개를 달아서 2.0 리터 엔진만큼의 출력과 그 더 좋은 연비를 낸다 이렇게 폭스바겐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엔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송을 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피해자들을 한 1, 2주 모아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 폭스바겐의 입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폭스바겐 쪽에서도 입장을 내는데 현재 검찰이 그 독일 본사 담당자의 그 조작 지시 이메일을 확보했고
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 담당이사 그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에서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폭스바겐 이쪽이 그러니까 본사에서 지시를 했다. 그럼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조작 사실이 우리나라가 유럽 기준보다 더 환경 기준이 까다롭다 뭐 이렇게 보긴 힘들 테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준을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휘발유 엔진의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그 폭스바겐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을 그럼 폭스바겐 본사 쪽으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죠? 저희는 독일 본사하고 여기 한국 지사 다 포함해서 소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이 뭐예요? 당신네들이 속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배상을 해달라. 네, 민사소송은 민법 110조에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소송을 냈고요. 형사적으로는 이제 형사 고소, 형법상 사기죄를 묻고 있습니다. 사기죄. 이거 그러면 보통 소송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렇게 소송 내면은요? 폭스바겐 본사나 여기 지사가 책임을 인정을 하면 소송은 빨리 끝날 거고요. 지금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 회장이 이미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또 미국 집단 소송에서는 6월 28일 이제 최종 합의안이 공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는 소송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연말 전에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시는 하종선 변호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